상업용 시설, 그린 생활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해제하자. 네. 이런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층을 좀 비워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좀 일어났었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 네. 결과가 나온 것들을 보고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미리 지금부터 움직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좀 좋은 긍정적인 바람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슈가리얼티 최재원 대표입니다. 정재환 팀장입니다. 최성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괜찮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하는데 네. 괜찮다고 하면 좀 좋은 뉴스겠죠? 아무래도 희망적인 뉴스가 좀 나온 걸로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대해서 네.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팀장님, 네.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뭐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동산 거래하실 때 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에 어떤 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네. 그리고 이걸 똑바로 그 토지의 형질에 맞춰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고 부동산을 거래하자 네. 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눌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다른 거죠? 네, 네, 다른 거죠. 지역도 틀린 거죠? 네, 네. 저희는 강남권을 일단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2020년도에 그 6.17 그 부동산 대책 때 나왔던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강남권에 좀 그 걸리면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에는 이제 장실동까지 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약 한 3년 정도가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최초로 강남, 송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생긴 것은 2020년에 도입이 돼서 지금 3년째 네. 이어져 오고 있고 매년 이게 해제될 수 있다 이런 네. 기대감이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 11월 달에 네. 상업용 시설, 네. 그린 생활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택은 유지하되 네. 그 부분은 별도로 해제하자. 네. 이런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심의가 나왔던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투기를 막고자 하는 목표로 일단은 설정이 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3년 정도 유지가 되었을 때 주택을 투기를 잡기 위해서 투자까지 막았다라는 네.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이게 투기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지금 삼성동에 이제 현대부지가 네. 이제 크게 개발을 하고 제2롯데타워도 이제 다 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이제 아파트 값이나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좀 상승이 되고 재건축 부지나 토지 같은 경우도 높은 고가에 많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투기를 좀 막자라는 방향성으로 일단 네. 잡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강남권에 크게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이 인근에 대한 투기 수요가 네.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지대를 높일 수 있다. 네. 그런 염려가 돼서 묶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되면서 거래 사례가 많이 감소된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주택 수요도 이렇게 누름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났듯이 네.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의 대치동 투자 수요가 진입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삼동, 네. 논현동, 신사동으로 투자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네.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고 주택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네. 거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투기는 어느 정도 막았다라는 또 평가도 많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동산 자산을 지자체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지상권의 침해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고 네, 사고 싶을 때 못 사게 막고 그쵸. 반대로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뭐 오늘 10억이었는데 다음 달에 12억 되고 그 다음 달에 14억 되면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허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10억대로 유지해 나가면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저희는 좋은 이제, 정책 아닌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을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생각을 해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로는 굉장히 거래량을 감소를 하고 수요자 자체도 많이 감소가 된. 네. 근데 이거 토지 거래 허가 받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뭐 걸림돌이 있나요? 뭐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 곳에 매입을 하게 되면 구청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재건축 부지나 아니면 뭐 신축이 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된다 하면 이제 신축이 된 거는 이제 직접 사용을 해야 되고,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층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고, 네. 보통 근린생활 시설은 한 개층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이제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일단 자기 건물을 마음대로 이제 활용을 막는 거에서 재산권 침해가 좀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제일 제가 좀 힘들었던 것들은 사무실 빌딩을 사고 싶은데 투자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데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근생은 한 개층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도 사실 사무실 쓰고 있는 곳 많잖아요. 네.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 표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 개층만 써도 되고 나머지는 다 써야 되고 네.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건축법상으로 봤을 때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 일정 면적을 넘게 되면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큰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 건물들이 거의 대다수고, 신축을 하게 되었을 때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연계층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사무실로 이용을 했을 때는 또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아, 그렇죠. 예, 라고 이제 건축법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전층을 사용해야 되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이런 법률은 조금 많은 불편함도 있고, 그렇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실거주를 하시는 경우도 사실 대다수긴 하지만 이 근린생활시설 건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뭐 사옥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물론 있겠지만 보통 매입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여기를 임대 수익형 및 투자형으로 많이 좀 검토를 하시는데, 굳이 내가 한 층을 또 사용을 해야 되냐 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들 또한 한 층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매도인은 어쩔 수 없이 한 임차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아니면 이 건물을 매각하기 전까지 한 층을 좀 비워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좀 일어났었죠. 이런 제도가 좀 바뀌는 거잖아요. 일부 개편돼서 이게 해제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원만한 거래라든지 협의사항이 좀 원활하기 때문에 네. 호재라고 보고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합니다. 네. 재산권 침해 이런 이슈보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목적을 각 대상인이 협의함에 있어서 뭐 걸림돌이 없어지니까 네. 좀 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몇 보죠. 프로? 약 한 80% 80%. 정도. 네. 팀장님은? 저는 반반이라 생각합니다. 반반? 50%. 네. 그렇죠. 뭐 되거나 안 되거나. 100원 안 되거나지. 네.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마 매도자분들도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 매수자분들 또한 이제 선택권이 조금 더 폭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사실 그렇게 녹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해제가 됐다고 해서 급상승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투자자들 분께서 검토할 수 있는 풀이 넓어졌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혹시 요즘처럼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네네. 이럴 때 좀 시장에 어떤 좀 긍정적인 기운을 넣어주는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좀 좋은 좀 긍정적인 바람이 되길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네.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일정을 한번 좀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오늘 뭐 촬영일이 17일인데 이 기사가 이제 17일 날 나왔고 오늘 나왔고, 네, 19일 날 이제 검토를 해서 11월 중에 안건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11월 정도 됐을 때는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좀 나오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저희가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네.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뭐 부분들이 더 높아 보이는데 네. 그럼 그간 이제 이 지역에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이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11월 달에 이 안이 상정이 돼서 결과가 나온 것들을 보고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미리 지금부터 움직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실 10월 달이고 뭐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좀 해서 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먼저 움직이는 새가 네. 먼저 일어나는 새가 음식을 뭐 벌레를 잡아먹듯이 네. 빨리 움직이시는 아마 분들이 더 좋은 것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지금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이제 좋은 물건을 빠르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가 실제 기간 내에서도 거래가 많이 안 된 것도 맞지만 원래도 거래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청담동 뭐 명품거리 거의 사실은 네. 재벌들도 가지고 있고 네. 큰 기업의 회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네. 물건이 잘 안 나온 지역이잖아요. 네. 삼성동 GBC 여기도 사실은 살 수 있는 건물 자체가 몇 개 없어요. 이제 그럼 대치동 쪽인데 네. 이쪽이 좀 선호하시는 지역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도 물건 별로 없어요. 네.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좀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네. 저희들이 많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1월 달 중에 저희가 한번 이게 확정되는 것을 한번 보고 한 번 더 영상을 좀 찍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때는 정말로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